첫 번째 기능 심플 저지의 경우에는 우리 타겟 이미지에 있는 곳에서 간단한 로직을 통해서 명도 70보다 높은 점이 검은색 영역의 안쪽에 있으면 그 이미지를 모두 NG 폴더로 지정된 것으로 옮기는 이와 같은 로직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업무의 잔머리 마왕 잔마왕입니다. 최근 제 영상에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다루는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영상이 시작된 배경에는 제가 회사에서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미지 판정용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한 기능이 반영된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그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실제 사용하는 예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예시로 사용되는 이미지의 경우에는 임의로 만든 자료를 사용한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사업군인 이 제조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제품이 생산되거나 또는 새로운 생산 기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품질 이슈도 생겨나곤 합니다. 초기 샘플 생산 시 발생하는 여러 품질 이슈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제조업계의 기술 역량이고 동시에 엔지니어들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는데요. 제가 속한 회사의 경우에 실제 제품 이미지를 비전으로 치수 측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찍고 있습니다. 이 비전 이미지의 경우에는 보통 치수 측정을 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되는데 의외로 외관상의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비전에서 그 실제 이미지가 찍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미지를 찾아서 분석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빠른 품질 개선이 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하루 생산량이 만약에 10,000개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하루 동안 분석해야 되는 이미지 숫자가 10,000개가 넘어가다 보니 하나하나 모든 이미지를 사람이 전수로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가 만들었던 심플 판정기를 통해서 스크래치가 의심되는 이미지들을 따로 모아놓고 그 이미지만 분석해도 1차 선별 작업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예제로 사용했었던 이미지가 이와 같은 열쇠 이미지고요. 135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점들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봤을 때 잘 표시가 안 나겠지만 이 6번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으로 좀 큰 스크래치를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크래치가 있는 이미지를 바로 NG 이미지 쪽으로 분류해서 집어넣기만 해도 사람이 하나하나 보는 이미지 숫자는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만들어서 현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단한 이미지 판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은 창이 뜨고 이 3가지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판정하는 기능, 그리고 판정된 이미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불량이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 혹시라도 파일 이름이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한글 파일 이름을 영문으로 바꾸는 기능, 이렇게 3가지 기능을 이 3가지 탭에 넣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예시로 보셨을 때 이 심플한 이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4가지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이와 같이 어떤 이미지 안에서 검은색 영역을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그 영역 안에서 밝은 점이 있는 것을 밝혀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그 반대로 흰색 이미지 부분 중간에 이와 같은 검은색의 스크래치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경계면을 잘라내는 로직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리소스를 제법 잡아먹기 때문에 분류 작업을 하는데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10장, 20장, 100장 이내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경우라면 금방 이루어지긴 하겠지만요. 만약에 이미지 숫자가 10,000장, 20,000장 이와 같은 만 단위를 넘어가게 되면은 실제 아무리 판정하는데 걸리는 속도가 사진 하나당 0.1초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이 전체 이미지 10,000장 이상의 경우에는 20분, 30분 이와 같은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로직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스크래치 밝기가 전체 이미지 중에서 가장 밝은 오염된 영역으로 바로 판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은 굳이 이 경계면을 따라서 어두운 영역과 흰 영역을 이렇게 잘라내는 로직 없이도 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그레이 영역에서는 이 영역을 자르는 로직을 구하지 않고 바로 가장 어두운 점, 가장 밝은 점의 명도로 판정을 할 수 있는 로직을 추가로 더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블럭 전체에 있는 영역에서의 판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요, 여기 블랙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7개의 이미지 중에 4개의 NG 이미지가 들어있고 3개의 OK 이미지가 들어있을 경우 요것을 이 이미지가 있는 폴더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복사할 리절트 폴더 선택을 한 다음에요. 이 리절트 폴더는 완전히 비워진 상태, 이 상태에서 두고 스펙을 70이라는 값으로 두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펙 말고 레프트, 라이트, 탑, 버텀이라고 되어 있는 건요, 실제 이 이미지에서 이 전체 이미지를 판정 범위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비전 이미지 중에서 우리가 판정하고 싶은 영역만 이렇게 잘라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이와 같은 영역에 대해서만 잘라서 보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이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우측 아래에 보시면 이쪽에 W, X, Y라는 형태로 화살표가 있는 지점의 좌표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제가 이쪽에 마우스를 뒀을 때 그때 X 위치 1, Y 위치 34라고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왼쪽 가장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점을 이미지에서 판단할 에어리어의 위치 정보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공간만큼만 판단을 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필요한 부분만 판정을 해서 판정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테스트할 때는요, 이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 전체 사이즈로 해서 0,0에서부터 155,155 현재 이미지가 보시면은 0,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측 맨 아래로 들어가면 현재 이미지 크기가 155,155 사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미지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NG 이미지 중에 지금 스펙을 70으로 해서 런 심플 저지로 하게 되면요, 이와 같이 4개의 NG 이미지 모두 잘 추려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예외적으로 OK인 이미지 하나, 4번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당연히 OK일 것 같은데 NG로 판단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추가로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것이 두 번째 탭에 있는 이 테스트하는 기능입니다. 요건 좀 더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때 이 스펙을 정할 때 사실 스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70으로 했을 때는 NG는 다 찾아내고 OK인 이미지 하나가 같이 딸려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스펙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50으로 이렇게 줄였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때는 판정된 이미지 요거 싹 지워보고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런 심플 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 4번 이미지도 가지고 온 현상 그대로 있으면서 실제 NG 이미지 중에 하나인 6번 이미지는 오히려 가져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게끔 한 기능이 이 두 번째 있는 심플 저지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각각의 이미지의 특징에 따라서 파라미터 값들을 잘 조정해야 되는데 그를 도와주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을 때 제일 먼저 궁금한 부분, 왜 키 4번 이미지를 NG로 판정을 했느냐,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 첫 번째 탭 말고 두 번째 탭에 있는 심플 저지 테스트, 여기로 와서 체인지 패스를 한 다음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게 지금 블랙 테스트에 있는 요 4번 이미지였고요. 요 4번 이미지를 가지고 온 다음에 흰색 영역에서 블랙 에어리어가 있는지를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결과 값은 테스트 기능에서는 결과 폴더로 지정된 곳에 판정을 위해서 잘라낸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 중에서 검은색 영역이라고 만약에 잘라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판정에 사용되는 영역에 대한 부분을 흰색으로 표시한 에어리어 영역, NG로 인식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를 색깔로 표시해주는 요 NG,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요 세 개의 이미지를 모두 리절트 폴더로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좀 분석을 하면 좋겠어요. 자, 지금 현재 70으로 했을 때 키 4번 요거 한번 심플 저지 테스트를 해보면요, 아래 설명이 흰색 점이 검은 영역 안에 있다라고 표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세 가지 이미지가 요 리절트 폴더에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를 NG로 인식을 했느냐, 여기 NG 에어리라고 되어 있는 곳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약간 요 빨간색 잘 안 보이시죠? 요게 지금 여기에 있는 NG 커티드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요거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이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요쪽 영역을 빨간색으로 해서 NG로 인식을 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시면은 우리가 그냥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는 요게 당연히 경계가 아닌데 왜 경계로 인식을 하지? 요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미지, 바이너리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이 열쇠의 공간,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인식된 공간이 어느 공간인지를 로직을 써서 이 잘라내다 보니 이 특히 이 경계면, 잘라내는 면의 끄트머리에 있는 경우에는 또 끄트머리가 경계면에 포함된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비전 이미지를 쓸 때는 우리가 잘라내는 이미지의 위치를 조금 더 왼쪽으로 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영역을 너무 우리가 잘라내는
커팅하는 영역을 타이트하게 잡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치수를 이런 식으로 좀 바꾸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왜 6번 이미지 NG키 6번째 이미지를 스펙을 70으로 했을 땐 잘 잡아냈었는데 50으로 했을 땐 잘 못 잡아냈었거든요. 50으로 했을 때 왜 못 잡아냈는지 이렇게 해서 한번 런 심플 저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지금 이쪽 경계면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원래 검은색 영역으로 잘라내는 로직에서의 경우가 이 급격하게 색깔이 변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안쪽으로 잘라내는, 그러면서 여기 약간 흐리긴 효과를 준 다음에 안쪽으로 잘라내는 효과를 집어넣은 건데, 오히려 이 부분 너무 그 스크래치가 선명하게 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경계면이라고 인식을 해서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스펙을 70이라고 더 여유 있게 줬을 때 이 부분을 그 검사 영역에 일부 포함을 시키면서 NG를 잡아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으로 했을 때 NG로 잡아내긴 잡아내는데, 이 NG로 잡아내는 것이 이 스크래치 전체를 NG로 인식을 해서 잡아낸 것이 아니라 NG 에리어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검사 영역을 제외하지 못한 요 끝부분 약간 흐리면서 약간 흐려지면서 요 스크래치가 약하게 인식된 부분, 이 부분을 오히려 NG로 인식하라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경계로 잘라서 인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 스펙을 잘 잡는 것이 좀 중요하고, 이거는 불량이 발생하는 실제 이미지 특성에 맞춰서 잘 튜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테스트 공정이 꼭 필요해서 이와 같은 기능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어떤 판정을 할 때 이 판정이 잘 되는지를 테스트를 해보고 최적의 스펙 값을 잡고 최적의 레프트 라이트 탑 버튼 값을 자르는 요 위치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요 두 번째 기능인 테스트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테스트 기능에서 만들어진 스펙이 만약에 잘 찾은 스펙이다 라고 하면 요 스펙 값을 다시 저지로 갔을 때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다시 테스트에 설정한 값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매번 번거롭기 때문에 그때는 bring para from test 요걸 누르면 이 테스트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약간 편의성이 개선된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소개했었던 이미지 판정 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실제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플 이미지 판정기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원리, 작동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공유드린 이 프로그램은요, 실제 회사에서 사용되긴 하는데 정말로 초기 품질을 잡을 때 임시로만 사용이 되고, 본격적인 양산이 들어가기 전에는 근본적인 불량 포인트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실제 이와 같은 작업을 할 때 머신러닝 기법도 잘 활용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능도 만들어 봤었는데 현업에서는 실제로는 잘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원인이 되는 로직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고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초도 품질 확인용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이상 품질이 고도화됐을 때 그때 추가 개선을 위해서 한 단계 더 진일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때는 그런 머신러닝 툴이 많이 이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기능이든 간에 그 기능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잘 맞아 들어갈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 소스 내용과 이 실행 파일은 아래 영상의 설명 링크에 연결해 두도록 할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시거나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필요한 부분만 바꿔서 또다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